안녕하세요. 주간 라리가 시청자 여러분, 축진먹입니다. 이번 주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렇게 세 팀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었는데요. 이 세 팀의 승리는 각자 의미가 달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승점 차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 팀의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레알 마드리드고요. 알라베스 상대로 원정에서 0대1 승리를 거뒀고요. 비니시우스는 로테이션으로 쉬었고 추아메니가 센터백이 아닌 미드필더로 기용이 되었으며 다니 세바요스가 벤치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벤치에 앉으면서 길러가 선발 출전, 호드리고가 왼쪽 윙어로 뛰게 되었습니다. 알라베스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땀냄새 나는 축구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아주 강도 높은 압박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몰아붙였고요. 특히나 발베르데, 추아메니, 카마빈가 이렇게 미드필더 3명이 대인 수비로 묶이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완전 쉽게 빠져나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서 개인 능력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롱킥 같은 걸로 빠져나가면서 조금은 어렵게 빠져나가는 일들이 많았고요. 소유권을 생각보다 알라베스에게 내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전에 그렇게 좋은 경기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 득점이 들어가는 과정은 아주 깔끔했고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장면부터 볼게요. 아르다 길러가 왼쪽에서 공을 잡고 있는 순간에 두 명의 수비가 길러에게 붙습니다. 그때 발베르데가 빈 공간 쪽으로 땅 하고 출발을 하고요. 길러가 그 자신을 막고 있는 두 명 사이로 카마빈가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리고 카마빈가가 그 뛰어가는 발베르데에게 맞춰서 공을 툭 하고 내주고요. 여기서 발베르데는 공을 잡지 않고 카마빈가에게 내줍니다.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순간적으로 두 명이 길러에게 쏠리면서 수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 동시에 발베르데가 움직이면서 맨투맨에 대한 혼란이 생겼죠. 그리고 발베르데가 잡지 않고 카마빈가에게 바로 내주니까 타이밍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카마빈가에게 박스 앞에서 공간이 좀 생겼고요. 공간은 곧 슈팅할 여유가 됩니다. 카마빈가는 수비가 달려오기 전에 침착하게 반대쪽으로 왼발 가마차기를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1대 0으로 만듭니다. 아주 귀중한 득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득점을 한 지 얼마 안 있다가 음바페가 퇴장당하게 되는데요. 사실 음바페가 전혀 무리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상대팀이 후방 지역에서 공을 돌리다가 어떻게 보면 음바페가 압박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무리하게 상대 발목 쪽으로 스터드가 들어가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고요. 이렇게 음바페가 퇴장당하면서 가뜩이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수적인 열세까지 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어쩔 수 없이 수비적인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반전이 리디거가 롱킥을 찬 거 이외에는 거의 공격 루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38분 이때부터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상 버티기 축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구해줄 구세주가 바로 비니시우스가 되었고요. 비니시우스가 상대방의 퇴장을 비슷하게 유도를 하면서 이제 70분 때부터는 10대 10으로 양팀이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10대 10대도 엄청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벨링엄의 결정적인 찬스 하나를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80분, 90분이 되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한 점 앞서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상대를 급하게 만들어서 뒤쪽에서 탈압박만 잘 된다면 경기를 승리하는 데는 무리는 없었고요. 그 10대 11 상황, 그러니까 전반 38분부터 한 70분 때까지 그 사이 시간에 알라베스가 수적인 유리함을 잘 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라베스는 주로 사이드 쪽으로 공을 돌린 다음에 크로스로 공격을 하는 패턴들이 반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크로스가 정확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고요. 알라베스의 무딘 공격력이 레알 마드리드에겐 큰 도움이 됐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 경기를 1대 0으로 이기면서 일단은 공식 경기 4경기 만에 승리가 되었고요. 10경기 만에 클린시트가 되었습니다. 이건 기록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니 세바요스가 벤치에 복귀했다가 경기 끝나기 거의 직전에 교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전에 세바요스가 출전할 수 있다는 것도 큰 희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 경기 좋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권이나 우승을 하는 과정에서는 꾸역승이 필요한데요. 오늘 경기가 결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들도 물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스날전 때와 경기력의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자체로도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득점 장면 빼고는 사실 공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장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알라베스의 크로스 공격 말씀드렸고요. 이제 아스날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챔스 DNA를 기대해봐야 되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레가네스를 0대1로 원정에서 잡아냈고요. 오늘도 약간의 로테이션이 있었는데요. 페드리의 짝으로 에릭 가르시아, 쿠바르시 대신에 아라우오가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상할 수 있는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가네스가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 끝나고 나서 리그 순위가 19위거든요. 그런데 저는 19위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만큼 바르셀로나를 충분히 위협적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선수비 후역습 체계도 잘 잡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레가네스의 10번 다니 라바라는 선수가 있어요. 너무 눈에 띄었고요. 역습할 때 탄력, 힘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았고 지금 왼쪽에 있는 장면도 이니고 마르티네즈를 스피드와 힘으로 제치고 있습니다. 약간 옛날에 바르트라를 가레스 베일이 뚫어내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장면이고요. 레가네스가 오늘 경기 결정력이 아쉬워서 그렇지 많은 역습들을 성공시켰습니다. 또 오늘은 더용 대신에 에릭 가르시아가 나왔는데요. 에릭 가르시아하고 더용의 플레이 스타일에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 더용은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서 공을 받는 빈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에릭 가르시아는 백스리 바로 앞에서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르시아가 공 잡았을 때는 페드리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빈도 꽤 많았고요. 그런데 레가네스의 내려앉는 수비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아래 장면처럼 라민 야말이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는 이런 큰 단위의 움직임이 아니면 생각보다 레가네스의 수비를 뚫어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가네스가 수비적으로도 순간 스위칭, 그러니까 서로의 맨투맨을 바꾸는 것들, 그리고 이 지역을 지키는 지역 방어들 다 괜찮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이후에 양 팀의 라인업이 바뀌게 되는데요. 발데가 부상으로 인해서 마르틴으로 교체되고요. 전반 종료 이후에는 아라우오가 더용으로 바뀌면서 페드리의 짝으로 나왔던 에릭 가르시아가 센터백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체 작업들이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제라르 마르틴이라는 교체 투입된 선수가 결정적인 커팅을 성공합니다. 이 상황이 레가네스가 바르셀로나의 공을 뺏어서 역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마르틴이 끄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끄는 공이 마침 또 프리하게 있는 하피냐에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피냐가 빠르게 몸을 돌려서 역습으로 올라가는 템포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하피냐가 안쪽으로 침투하는 레반도프스키에게 땅볼 크로스, 그리고 이걸 상대 수비가 걷어내는데 자신들의 골문 안으로 걷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르셀로나는 1대0으로 리드를 가져가게 되고요. 이 득점의 효과는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0대0일 때보다는 레가네스가 라인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 경기력도 좋았고 사실 강등권이라 승점 1점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라인에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때가 있었고요. 확실히 레가네스의 간격이 0대0 상황보다는 더 벌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바르셀로나의 공격 찬스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가네스가 압박하더라도 바르셀로나의 센터백 이니고 마르티네즈와 에릭 가르시아 둘 다 발밑 좋은 센터백 조합이라서 압박도 어느 정도 잘 풀어냈던 것 같고요. 역시나 이 후방에서의 소유는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레가네스가 오히려 실점한 뒤에는 단점들이 조금 더 드러났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4-4-2로 나왔고요. 이제 복귀 후에는 코케가 조금 더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리누 대신에 코너 갤러거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갤러거, 코케 선발 투입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겼는데요. 원래는 두 명의 센터백 앞으로 가서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바리오스였습니다. 그런데 코케랑 같이 나올 때는 코케가 그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코케가 센터백 바로 앞에 붙어 있고 바리오스가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너 갤러거가 왼쪽 미드필더지만 중앙 미드필더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좀 들어오면서 세미 3미들처럼 플레이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리즈만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때는 포미들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랑글레, 왜 그래 이렇게 썼는데 랑글레가 오늘 경기 2실점에
아주 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일단 랑글레가 최근에 PK를 헌납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학습이 잘 안 됐는지 오늘 경기도 올라오는 크로스를 약간 포그바 뎁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 팔꿈치가 공에 닿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공이 바리오스의 손까지 닿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했을 때는 PK를 안 줄 수가 없었고요. 요즘은 VAR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거 다 걸리거든요. 그런데 왜 저런 판단을 했는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K를 내주고 1대 0으로 AT가 리드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2대 1을 잘 만들었는데 랑글레가 상대의 좋은 위치에서 파울을 범하면서 그 프리킥이 실점이 됩니다. 그래서 1대 0으로 리드 뺏기는 실점, 2대 2 동점 허용하는 실점, 둘 다 랑글레가 기점이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임대온 선수라 AT가 영입을 고려하고 있을 타이밍인데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영입 결정을 하는 게 쉽진 않겠죠. 그리고 이 2대1을 만들었던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예술적인 움직임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자, 위쪽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앞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공을 받을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 돌아서 다시 내려와 줍니다. 그래서 발밑으로 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에 또 공을 안 주다 보니까 다시 또 돌아서 뒷공간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 줄리아노의 3단 동작이 실제 영상으로 보면 아주 예술입니다. 전성기 박지성 형님을 보는 듯한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공 받고 빠른 스피드로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접고 왼발로 슈팅 마무리. 이건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 어쨌든 이 줄리아노 확실히 빠르고 매력적인 선수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메오네의 용병술이 또 한 번 적중하게 되는데요. 시메오네는 용병술 5장의 카드를 썼고요. 우풀백으로 나왔던 마르코스 요렌테가 중미로 들어가고요. 몰리나가 우풀백으로 교체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랑글레 대신에 르노르망이 출전했고요. 리켈메, 르마 이런 선수들 투입하면서 그리즈만 대신에 세를로트를 투입했고 이 변화들이 적중했습니다. 마르코스 요렌테가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서 결국 PK를 얻어냈고 이걸 알바레즈가 득점하면서 3대2가 되고요. 리켈메가 사이드 윙어로 뛰면서 안쪽으로 크로스, 알바레즈의 슈팅, 튀어나온 공을 세를로트가 마무리하는 그런 네 번째 득점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시메오네의 용병술이 계속해서 적중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팀 다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혼전 속에 진행되고 있는 라리가, 또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 팀의 라리가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